프로이드에게 있어서 환자와 분석가는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을 구별할 수 있었다. 환자는 과거를 기억해내야 하고 자유현상은 과거의 중요한 기억을 밝혀내는 통로였다. 분석가는 적절히 조정된 간격을 두고서 현상들을 듣고 환자에게 해석을 해줌으로써 환자의 자유현상을 과거의 기억과 연결시키고 그 기억을 재구성한다. 분석가의 해석은 왜 환자가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데 저항하는지에 대해 밝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회상 작업의 마지막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이이다. 우선 프로이드가 이해했던 분석적 상황을 여기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데 프로이드의 입장은 어쩌면 데카르트가 봤던 입장과 같다고 보여요. 대상을 인식하는데 주관이 있고 주관과 객관, 대상과 자기를 엄밀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기와 대상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분석가와 내담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분석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상을 바라보는데 여기에 상호간의 관계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독립된 실체 간에 서로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리된 상황에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가장 엄격하게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어 있어야 엄밀한 과학적인 탐구가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왔던 중립성이라는 개념도 이러한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주관과 객관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전통 속에서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자 혹은 분석가는 내담자의 정서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를 할 때 분석에서는 이 분석 자체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저항들이 있게 되는데 저항이라는 것은 불편한 정서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작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디펜스라고 방어라고 얘기를 하죠. 불편한 정서나 생각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있는데 이 마음의 작용을 디펜스라고 하는데 방어 작용 중에 분석 상황에서 일어난 방어를 대부분 이때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저항도 여러 형태의 저항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저항이 전이 저항이라고 본 거죠. 전이 자체가 저항으로서 기능한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이가 저항이라고 이해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본다면 내가 지금 상담자를 대하고 있지만 상담자의 현재 상담자라는 사람과 내가 만나서 생기는 어떤 정서나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러한 현실적인 정서나 생각도 있긴 하지만 주된 정서나 생각들 특히 무의식적인 것들은 상담자와 내가 관계를 맺기 이전에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어떤 원대상과의 관계에서 체험했던 정서나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투사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어떤 이러한 전이에 의한 전이와 저항을 중심으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담자 입장에서 저항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 의식적인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무의식적인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저항이나 디펜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히스토리컬하게 보긴 해야 되지만 이게 이고의 작용이라고 해요. 자아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디펜스 혹은 분석 상황 속에서의 저항으로 드러나는데 이 저항이 드러나고 그 저항이 특히 전위에서 오는 저항일 경우에 그 전위 내용을 잘 저항을 분석하면서 저항 분석을 통해서 전위의 내용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프로이드의 아주 초기에는 우리에게 있는 욕동 그러니까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하죠. 욕동을 직접 분석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아와 원본능과 초자아 그래서 이고, 이드, 슈퍼이고라고 나눴을 때 초기에는 이드 사이클러지라고 그래서 원본능 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원본능 속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적인 판타시나 무의식적인 욕동이나 이런 욕동 파생물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직접 무의식의 내용을 접근하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이드 사이클러지라고 초기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원본능의 접근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어느 분석에서나 대부분 저항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러면 저항을 잘 분석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저항이 생겼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무의식을 직접 무의식 속에 묻혀있는 어떤 메모리 때문이라고 한다면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자유현상을 통해서 과거의 원기억들 과거의 기억을 회상해내면 그 회상에 대해서 해석을 함으로써 환자의 자유현상을 과거의 기억과 연결시켜주고 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이러한 해석 작업을 통해서 내담자가 통찰을 가져가고 그 통찰을 통해서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상담자의 객관성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 전이가 드러나고 전이가 명백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뭐라고 할까요? 거울 역할만 해줘야 된다는 내담자의 전이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만 해야지 상담자 스스로가 어떤 생각이나 혹은 정서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이 거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자가 자기의 이슈에 몰두해 있거나 어떤 정서에 휘말려 있거나 자기의 생각이나 기억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내담자가 투사하고 있는 이 전이들을 잘 비춰내거나 잘 비춰주거나 혹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이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런 태도는 데카르트 이후에 서구의 전통 속에 있는 순수 주관과 객관이 분리될 수 있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입장이죠. 이 이분법이 어쩌면 현상학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현상학에서는 의식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들여다보는데 어쩌면 순수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내담자를 파악하는 이런 입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될 수 있다. 이게 좀 더 나아가면 대상과 자기가 엄격하게 구별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대상과 자기가 관계되는 속에서 우리 마음의 여러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이런 관계적인 입장과 순수한 자기중심, 순수한 자아중심의 정신분석이 여기서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대상보다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동 중심으로, 대상은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아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순수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과학자가 대상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기의 주관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인 현상들을 탐구할 때 사용되는 이러한 엄격한 이분법적 방법론을 프로이드가 선택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